각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미혼모 돌봄센터를 운영하시는 익산 기쁨하우스의 센터장 정영수 센터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큰 줄 모르고 진짜 편안하게 왔다가요 이렇게 가서 떨립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기쁨의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정영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혼모 시설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미혼모 시설은 출산 지원 시설로 갑작스럽게 임신한 여성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들이 입양과의 양육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 서비스를 맞출 수 있게끔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돕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양육보다 아니 입양보다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그 미혼모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다방면에서 많이 있는데요.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인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느끼는 이제 슬픔이라든가 상실감,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보냈다라는 사회적인 그 낙인이라든가 주변의 부정적인 그 반응 경험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심리적인 회복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다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초기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평등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자녀라고 인식하는 그것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자신이 아이를 그 양육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경제적인 불안이라든가 또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불안이 아이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미혼모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에게는 신생아 케어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초기 부모 교육이라든가 애착 형성 교육이라든가 또 다양한 또 이들한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운전면허 습득을 할 수 있는 그 직업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시설을 필수한 이후에는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적인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육의 고립감을 함께 느끼고 있어서 또 이들을 위한 사육 관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혼모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운영해 주는 그 지원들이 있는데, 그 지원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라든가 주변의 도움, 그리고 기업의 후원으로 저희가 그 필요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한테 진행해줘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1:1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가장 그 현재 중요한 부분이 사랑을 어떻게 받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아이한테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7월 19일 날 보호출산제가 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혼모 시설 중에서 16개 미혼모 시설이 이 보호출산제와 관련된 지역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지역 상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이 보호출산제를 운영하기 위한 이들에 대한 미혼모에 관련된 그 다양한 서비스를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현재 임신한 상황을 모르고 출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이 임신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가족들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친구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미혼모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지역 상담기관에서 같이 보호해주고 같이 존중해주면서 또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준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혼모 시설뿐만 아니라 보호출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상담기관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200억을 돌봄 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저출산의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쓰겠다 하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사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북한 일단 주민의 정착과 건강한 삶을 통한 통일준비 사역에 쓰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역과 관련해서 최일남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대표 나우의 사무총장이 모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단체 나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일남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제가 발표하기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지금 너무 긴장되지만 제가 준비한 것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예배 및 선기도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사랑의 열매 측에 큰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 북한인권단체 나우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2010년에 창립되어 있는 남북한 해외 및 우리 동남아 친구들 여러 세계 주민들과 함께 창립한 북한인권단체로서 크게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탈북민, 중국이라든가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을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는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0분 가까이 제가 대한민국으로 모셔왔고, 그 기금도 모두 이렇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한민국에 잘 정착시켜야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착 지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저희 강원도 홍천군에 준말로 공장을 열어서 우리 탈북민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머물러 있고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북 가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가서 리프레시 시키면서 사회와 경제 활동에서 도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가 탈북 청년들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북한 땅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민주주의제도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에서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항상 인권의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폭행, 그다음에 또 흡송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문과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사회에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 또 경제생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집안에 남기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예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3만 4천여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29%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국민의 4%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성업
모사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성 모사 사건이라고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사실 못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북한 탈출해 왔는데 이 먹을 것이 풍족한 대한민국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 나오가 이런 사회복지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서의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굶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참 되게 충격을 받아서 정착지원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민들뿐만 아니라 탈북민들, 장애인들, 특히 학부모 가정,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애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 활동이 그렇듯 우리 사회의 관심과 또 재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 특히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따뜻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 하니까 저희 같은 단체들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뜻에 맞게 이 사회 문제, 특히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정착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섬겨주시는 우리 계신 목사님들과 우리 기독교인들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탈북민들과 또 저희 단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역에 이 지원이 쓰임받기를 바라는데요. 관련해서 중독, 마약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국 청년 마약 예방 캐치 총연합 공동 대표이신 곽성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계와 사회에서 우리 청년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국제교도협회 프리즘 펠로십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여주 민영교도소 교육위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혼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재작년에 신생아가 25만 명이 태어났으면 작년에 마약으로 검거된 숫자가 2만 8천 명입니다.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80여만 명 중에 38%가 청년들입니다. 약 30만 명 이상이 해마다 중독되어 가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 문제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한때 중독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조그마한 일들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마총은 청소년 청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 퇴치 및 치료 재활을 위해서 수사 협력과 예방 교육, 치료 재활까지 100여 개의 단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민간 마약 단체 연합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민간 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과 또한 20여 년간 한국 최초 재활치유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전문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과 고위험군의 회복 지원을 위한 치유 재활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법무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검거하고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혹적인 환경과 분리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있는 마약 전문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전인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치료재활센터, 그리고 그들이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경제관념이 모든 것이 파탄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재사회화할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직업자활센터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벽을 지나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귀하기 어려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와 국가에서 이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치료와 교육과 사랑과 관심이 있는 치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오랫동안 인내와 사랑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기반한 마약 전문 병원이 한국 최초로 병원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마총 단체는 좀 특이합니다. 이론과 책으로 배운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회복자가 되고 그들이 실제로 치유해온 임상 경험과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신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의 중독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을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헌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기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맡고 계시는 우리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원회 청년위원장이신 조평세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12.7 연합예배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평세입니다. 앞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무엇보다 다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산업화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 활동에 몰두하였는데요. 정확하게는 사실 대한민국의 개화가 사실은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부족 국가입니다. 만성적인 혈액 부족을 앓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혈용 혈액은 사실은 자급자족하지만은 의약품 개발용은 아직도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것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지금 보통 5일치의 혈액이 필요한데 항상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일에서 4일치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사실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적 혈액 부족 사태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혈액 부족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혈액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캠페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혈액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 십자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겨울철이 되면 항상 부족해 왔었고 그때 또 캠페인을 막 시작하는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앞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동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군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대학부가 앞장서서 겨울철이 될 때마다 헌혈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한민국의 만성 부족인 혈액을 한국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